네, 안녕하십니까. 사시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소비자분들이 창호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막상 사시공사 하려고 주변 지인들에게 또는 업체 연락해서 견적을 받아보게 되면 같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는 1,000만 원, 어떤 업체는 1,200, 1,300만 원 이렇게 견적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 집에 시공하는 창틀 개수도 똑같고 규격도 같은데 견적 금액이 다 달라지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온 자재의 어떤 등급이 존재하고 유리의 적용이나 편의 사항들이 옵션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다 보니 헷갈리기도 하며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자분들의 상황에 어떤 편의에 맞게 견적을 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전체적인 견적만 저렴해 보이게 낮은 등급 혹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견적을 줘서 적은 금액으로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업체도 있다는 것이죠. 창호공사는 공사 금액도 큰 편이지만 5년, 10년 후에 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이상을 생각하고 대충 사시공사를 진행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 비용을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도에 맞는 창으로서 단열성이 우수한 제품, 그리고 시공 능력과 사후관리 AS 대응이 우수한 업체를 선택해서 견적을 받으시는 것은 기본이며, 지정된 옵션 사양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편의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공사 계약을 하시는 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선택지 중에서 빼야 할 것과 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등급이라든지 유리 사양은 되도록이면 고사양을 유지하도록 권장을 드립니다만, 여기서 자동 잠금 기능인 자동 핸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감히 빼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동 핸들을 적용하게 되면 저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방범의 효과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미적인 부분도 개개인에 따라서 더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자동 핸들의 적용이 생각보다 비싼 편에 속합니다. 개당 적게는 4만 원에서 많게는 6, 7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이 자동 핸들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하는 것도 공사비를 절감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호 교체 공사를 하면서 자동 핸들을 설치하는데 필요치 않는 곳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자, 화면에 보이시죠? 발코니가 있고 비확장된 침실의 이중 창문을 새로 설치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자동 핸들을 달아야 할까요? 그리고 분합문이죠. 침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문에 자동 핸들을 달아서 설치하는 사례 또한 낭비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창 부분에 장착할 시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분합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갔다 이렇게 자동으로 잠기게 돼요.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대비해서 잠김 기능 없이 양타공으로 핸들을 설치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요. 굳이 비용을 더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예쁜 고정 손잡이로 설치하는 게 공사비도 절감하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 크레센트 형식으로 고정 손잡이를 적용시켜도 되는 곳에는 굳이 핸들을 갖다가 적용시켜 공사비만 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자동 핸들이 필요치 않는 곳을 볼까요? 비확장된 35평형 기준으로 내부창 구성이 거실 분합문 1개소, 침실 이중창 2개소, 주방 분합문 1개소, 뒷방 분합문 1개소, 이렇게만 보아도 여기에 자동 핸들 가격이 한 개에 평균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50만 원의 비용 절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만 자세히 이렇게 점검해보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견적서를 받으시면 자세히 물어보고 절감할 수 있는 요소를 문의하거나 찾으려고 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호공사는 공사 금액도 큰 어떤 편이지만 5년, 10년 후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열이나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은 되도록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우리 집 상황에 어떤 브랜드에 어떤 옵션들을 적용시켜야 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저희 그린하우스로 문의 전화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창호 교체 공사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